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해서 동료에게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 혹은 수고했다며 어깨를 툭 친 그 가벼운 행동 하나 때문에 내일 당장 경찰서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반대로 직장 상사의 불쾌한 장난과 선을 넘는 노골적인 발언들 때문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이 지옥 같고 심각하게 퇴사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터전인 직장. 과연 여러분들의 직장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범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공간인 직장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수고했다며 어깨를 툭툭 치거나 업무용 메신저로 뜬금없이 야한 농담을 보내오는 경우, 혹은 오늘 옷차림이 예쁘네 라며 외모를 품평하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럴 때 참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친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가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건가? 괜히 문제를 제기해서 신고했다가 나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수많은 고민과 걱정 때문에 불쾌함을 꾹 참고 넘어가시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하 직원과 조금 더 친해지려고 가벼운 장난을 치거나 말을 걸다가도 혹시 내 이런 행동을 상대방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요즘 뉴스를 보면 별별 행동이 다 성범죄라고 하던데 조심해야겠다 라며 머뭇거리고 소가리를 하시는 상사분들도 현장에는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어디까지가 성범죄 영역인지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를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범죄 유형부터 실제 법원 판례의 경향, 그리고 만약 이런 일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까지 모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성희롱과 성범죄를 같은 의미로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실 형법상으로 규정된 범죄는 아닙니다. 이 행위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놓고 보았을 때 해당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행위자가 의도 없는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외모나 복장에 대한 언급 혹은 특정한 시선이나 태도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형법상의 성범죄와 완전히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희롱은 현재 법적으로 성범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성희롱처럼 성범죄로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특히 처벌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성범죄는 징역이나 벌금, 보안처분 등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의 영역이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과 같은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직접 수사하고 처분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과 무게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심한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기보다는 회사 내부 절차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뤄지며 징계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민사, 행정 책임에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진짜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아주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라는 특수성이 가장 잘 반영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대중들이 보통 직장 내 성범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직장 상사가 직위가 낮은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그 모습에 가장 적합한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직장 내의 권력 관계와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더욱 악질적인 범행으로 치부합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해당 법 조항을 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직장의 권력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을 더 폭넓게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대응과 진술 방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직접 대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른바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낸 대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저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라고 억울함으로써 해도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 성범죄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는 모든 형사 혐의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라고 할지라도 결코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변명과 오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이 우리는 원래 엄청 친한 사이였다, 평소에도 농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사이였다 라고 강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일방적인 착각인 경우가 많고 실제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우린 친했으니까 라는 주장이 행여나 본인만의 오해는 아닐지 전문가에게 반드시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초반에 본인의 착각으로 잘못 설정한 진술 방향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며 억울하게 사내 연애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이라는 환경 특성상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와 이른바 불륜관계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식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상대방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성범죄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일부 글로벌 회사들은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명분으로 사내 규정에서 직간접적인 보고관계에 있는 직원 간의 연애나 성적인 관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연애는 실질적으로 진정한 연애가 될 수 없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내 연애를 내부 규정으로 금지해야 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저 격려의 차원이나 친밀도의 표시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린 것뿐이다, 수고했다고 악수하듯 손을 잡은 것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점차 바뀌면서 최근에는 동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케이스의 성추행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성범죄로 치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런 진술은 법정에서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법률상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해석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분석했을 때 가해자에게 과연 성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무척이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사나 부서 배치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그냥 꾹 참게 되는 상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본인이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 본인의 명예와 사내 이미지 등에 2차적인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부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왜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많은 경우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만취해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술자리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상사의 분위기를 맞추려다 다소 애매하게 선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런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범행 당시의 음주 상태나 평소의 친분 관계가 법적으로 거의 어떠한 참작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분위기나 관계를 이유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직장 내 성범죄는 사내에서 사과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사건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무거운 형량은 기본이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무시무시한 보안 처분도 따라오게 될 수 있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도 남게 됩니다. 친한 동료와 가벼운 오해로 생긴 간단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려 한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회사는 즉각 내부적인 사실관계 규명과 징계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과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징계의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직원, 군인과 같은 직업군이라면 형사처벌에 못지않은 무거운 징계에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철저히 입증하여 인정받거나 잘못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징계로 방어해야 할 텐데요. 최근 직장 내 성범죄는 사내 징계를 통해 해고와 파면까지 처분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철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히 당사자들끼리 주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방관이나 미흡한 대응은 사회적 비난을 넘어 사업주 본인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남녀 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함은 물론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보복성 조치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직장 내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북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세요. 여러분의 침묵을 가해자가 긍정이나 동의로 생각하지 않도록 확실한 의사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하세요. 셋째, 혼자 앓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내 동료나 상사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 사내 절차로 경고를 주거나 내부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고소를 강력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결정하셨거나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심층 상담을 받고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나 가해자의 입장이 되신 분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대적인 착오나 개인적인 오해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성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해야만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해를 받고 있거나
나쁜 의도로 누명을 쓰고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단순하고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설득력 높은 진술과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든 억울해서 무죄를 다투는 방향이든 어느 쪽이더라도 가능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의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과연 안녕하신가요? 직장은 우리가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장소이며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직장 동료, 상사, 후배들은 결국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터에 있는 그 누구나 안전하고 서로 존중받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언제나 사전 예방입니다. 혹시 나의 이 농담 섞인 언행이나 행동이 동료나 선후배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들게 하지는 않을지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고 행동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직장 내 성범죄의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셨거나 긴급한 법률 상담이 필요해질 때는 오늘 영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언제나 억울한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상담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명쾌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